153페이지. 그래서 공제 대상자의 배우자는 좀 체크해볼게. 법률 혼 배우자다라고 보세요. 법률 혼 배우자다. 이혼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소득 요건을 주의해서 보자. 그 다음에 1, 2, 3번 관계 요건 다 읽어보시고 나이 요건도 쉬우니까 다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서 154페이지에 요 소득 요건의 별표시 가장 이제 까다로운 주제다. 그래서 연간 소득금의 개념 종합소득 외 퇴직 양도는 포함하나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한다.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한다. 그리고 소득 금액에도 밑줄을 치셔서 총급여액이 아니라 총급여의 빼기 근로소득 공제인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는 건데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총급여액 500 이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원래는 소득 금액 기준이 원칙이다. 네,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총급여액 500 이하다. 그래서 아까 본 사례 근로랑 퇴직이 있으면 모두 소득 금액으로 돌려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이제 소득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 다음에 생계 요건을 보시면 원래 주소거소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배우자, 직계, 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아내도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거 형편 등에 따라서 별거에도 생계를 다 같이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시험에 다 나올 거예요. 이 요건은 참고 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 경장 부한 100, 200, 50, 100 외우시되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에는 여기 꼭 체크하셔야겠죠.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저는 심지어 이 3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잘 안 이어져서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암기법은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지만 부가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천만원 이렇게 외웠었어요. 경장부가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날리세요. 그 다음에 한부모에서는 마지막에 파랑새 부녀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만 적용하세요. 그래서 항상 배우자 유무를 자료에서 먼저 찾으려고 노력할 것.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혹시 여성일 때 부녀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이 계산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시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그 나이에 초과하는 날짜가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 계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보통 월수를 다 지우고 연도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월수를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로 좀 가볼까요? 161페이지 여기다 158페이지다 죄송해요. 158페이지 158페이지에 특별소득공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1, 2번에 화살표의 내용부터 밑줄 치고 시작할게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가끔 사업소득자라고 주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이 자료가 있으면 소득공제 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습관화돼서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럼 사업자들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필요경비에 넣는 거예요. 필요경비로. 그 생각을 해야 안 까먹어요. 사업소득자가 건강고용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내요. 필요경비에 넣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일할 때는 이거 어떻게 찾냐면 그냥 홈택스 들어가면 조회돼서 나와요. 낸 금액이 다 조회돼서 나와요. 그래서 1번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에 관해 본인 부담분을 빼주는 거죠. 왜냐면 회사 반, 본인 반 이렇게 내는데 회사가 낸 건 뭐예요? 회사가 낸 건 뭐죠? 뭐라고 배웠죠? 비과세 근로소득이잖아요. 그거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이요. 회사 부담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이요.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서 대신 납부해 준 건데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여지도 없기 때문에 비과세로 확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외 보험료 대납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배웠죠. 걔는 추후에 과세될 여지가 생겨서 비과세라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분. 근데 이렇게도 나온다 그랬죠. 회사 50%, 근로자 50% 이래야 되는데 회사가 종업원 부담분까지 다 부담하였다. 전액 부담하였다. 100% 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서 내준 대납액을 총급액 일단 넣어서 근로소득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이 내용에 연부되는 거죠. 그래서 대납액분도 과세되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회사 부담분은 비과세 소득이나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뭔가 흩어져 있던 게 조각 맞춰지듯이 이제 보이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주택자금공제는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암기라고 적어두세요. 이거 그냥 깔끔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근로소득 세대주는 주택자와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 참고로.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법을 좀 알려드렸었죠. 요건 앞글자 좀 잘 따서 괜찮아요. 이거 느낌 있어요. 청국장이라 그랬죠. 청국장. 좋아해요. 저는 청국장. 청이 뭐예요? 청약 저축 납입액이에요. 국이 뭐예요? 양가로 이번에 국민주택에 사실 빠져있어요. 지금 국민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얘기요. 그래서 국민주택에 내가 이제 뭐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매달 원금이랑 이자를 갚아야겠죠.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비싼 집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한 건 안 해주고 주택이 국민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 그래서 국민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얘가 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못 외워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나와도 틀리시면 돼요. 다 틀리는 주제예요. 근데 청국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청국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청국장에 청국은 외우시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에 그래도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하필 작년 또 회계사 2019년도 회계사 기출문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청국장이 사실 어디가 유명한지는 맛집은 잘 모르겠는데 잘 기억하기 위해서 남원이 좀 유명하다 그랬죠. 남원 추어탕이 원래 유명해요. 참고로. 근데 납원이라고 해야 돼. 납원이. 이게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빼준다는 표시고 국민저축엔 원리금 상환을 빼준다는 표시고 장기주택은 이자 상환액만 빼준다 이런 표시예요. 남원이 청국장. 청국장이 유명한 맛집은 남원이다. 남원은 사실은 추어탕이 유명하시고 원래 타짜 고니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해주는구나. 일단 그 분석 대상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미리 좀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에 월세 지급한 금액 있죠. 월세 지급액이 페이크로 나올 거예요. 그건 월세 세액공제예요.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로 별도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남원이의 명칭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납입액, 원리금 상환액 이런 걸 소득 공제해준다.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다. 그거 안 까먹기 위해서 이거 지금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몽실하게 외우면 국민주택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 월세 이렇게 했을 때 다 소득공제 집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틀리는 거잖아요. 회의크성 자료가 나왔을 때 그걸 쳐내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이 청국장. 그럼 이제 얼마를 해주는지 이걸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청약저축은 저 납입액과 240만원이라는 숫자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다짜고짜 240만원이라는 수치를 외우셔야 돼요. 240만원.
거기에 40%만큼 공제해줘요. 40%. 국민주택의 원리금 상환액은요 40%만큼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둘 다 40%만큼 공제를 해주는데 하필 요 합계액의 한도가 있어요. 이 A 플러스 B 40%후 금액이 30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수험상 외우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예요. 그래서 납입액에 240만원 한도로 40% 하면 한 96만원 되는 것 같아요. 96만원과 이 원리금이 한 100만원이었으면 100만원에 40%한 40만원 합계액이 300만원 이내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죠. 앞글자가 나쁘지 않죠. 이건 단순 암기치고. 그래서 막 된장찌개 이런 걸 가시면 안 되겠죠. 갑자기. 배고프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청약저축이랑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액의 공제율이 40%인데 1, 2 합하여 300만원 한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까지 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청약저축 납입 아래쪽에 1점을 보시면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하필 소득 요건이 7천 이하라는 좀 디테일한 요건이 좀 있어요. 하필 통급액 7천 이하다. 근데 웬만하면 이런 소득 요건들은 거의 충족하게끔 출제가 되긴 해요. 혹시 모르니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 공제금액에 다시 괄호를 쳐놓으세요.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240만원 이내. 그래서 낸 거랑 240만원 둘 중 작은 금액의 40%예요. 그래서 그 위아래를 합치면 요 칠판에 이제 체크의 부분 왁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300만원 한도까지만 한다만 보세요. 파란색 가스 보시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나중에 합격해서 보자. 공제 한도 겁나 복잡하다. 외울 수가 없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161페이지에 기타 공제. 동그라미에 연금 보험료 공제. 그럼 저는 이 명칭이 헷갈리잖아요. 보험이란 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연금보험료 공제 항상 무슨 단어를 집어넣어서 생각했냐면 공적 연금보험료 공제다 이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공적 연금보험료 공제다. 그 공적 연금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는데 거의 시험에는 국민연금이 출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학에서도 배웠잖아요. 소득공제는 이제 소득 적은 자한테 소득 많은 자한테 더 유리하죠. 소득공제는. 왜냐면 누진세율 구간이 확 줄어들 수 있잖아요. 어찌 소득이 적은 자는 세액을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동일하게 세금을 빼주기 위해선 공적으로 가입한 그 보험이나 연금 등은 내가 더 낼 수가 없잖아요. 더 낼래야 더 낼 수가 없고 국가에서 어떠한 정해진 룰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그럼 다 소득공제예요. 그게 소득공제. 근데 세액공제는 내가 사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적으로 생명보험에 넣거나 사적으로 연금 계좌에 넣은 거예요. 그거는 많이 낸 사람은 더 많이 뺄 수 있잖아요. 그걸 소득공제에 집어넣으면 고소득자의 이제 세부담이 줄여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내린 거예요. 사적인 상품을 세액공제를 그래서 내린 거예요. 재정학에서 1차 배우는 게 사실 여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공부할 때는 이거 다 소득공제였어요. 웬만하면 의료비, 교육비, 뭐 기부금 다 소득공제였었어요. 그러한 취지 일환에서 세액공제로 낮춘 거예요. 조세형평 구현하려고. 그래서 종합소득에 있는 거주자가 연금보험료 괄호에 공적연금에 확 윗줄 쳐놓으세요. 공적연금에 납입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한다. 그래서 시험에 연금보험료를 구해라.
아니면 특별소득공제를 구해라 이렇게 다짜고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를 잘 매칭시켜야 돼요. 그래서 연금보험이면 특별히 꽂아놓고 건강고용노인을 요 연금보험에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험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고 공적 연금에 맞춰야 된다. 공적 연금에. 그 다음 2번 사업소득이 있는 자도 아까 건강고용노인은 필요형이 는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인 거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공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일 필요경비 처리했으면 필요경비 불산이 받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제. 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관련 이자도 내야 되는데 그 이자 비용을 연금 소득자의 소득에서 빼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도 200만 원만 좀 체크하세요. 자, 넘어가셔서 162페이지에 신가소득공제는 올해 과감히 스킵. 그래서 165페이지로 가셔서 제일 위에 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래서 오른쪽에 공제금액을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공제금액을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이죠. 좀 싫지만. 그래서 532다. 532. 532. 그래서 소득별로 532다. 근데 주로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은 참고로 300만원 구간이긴 해요.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이 구간이 가장 많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 한도 설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냈을 때 내가 만약에 500만원 냈는데 한도가 300만원 받았다. 그럼 200만원 공제 못 받죠. 근데 그게 수령 시점에 빼주는 거죠. 수령 시점에 빼주는 거예요. 기타 소득에서 배웠잖아요. 공제받지 못한 게 과세제기여금 되는 연금소득과 유사하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이 한도 때문에 수령 시점의 과세회부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내가 납입 시점에 4 냈다. 근데 공제는 지금 한도가 300만원 적용분에 300만 받았다. 그리고 수령 시점에 이렇게 5 받았으면 과세는 얼마 된다 그랬죠? 과세는 400만원 받는 거죠. 400만원. 됐어요? 400만원. 왜 400만원이라고 그랬죠? 내가 납입한 금액이 400인데 공제받은 금액은 300이에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100만원이고 운용수익이 100만원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래서 500만원이 완성이 돼서 500을 받은 거죠. 원금과 이제 운용수익을 해서. 근데 공제받은 거는 수령 시점에 과세를 하죠. 이제 공제받을 시점에 세부담을 뺐으니까. 공제받지 못한 건 이제 낸 시점에 마치 과세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얘는 과세 안 되잖아요. 운용수익도 과세된 적 없으니까 과세하고. 그래서 400.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 한도, 요 지금 한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 한도. 보십시오. 요 한도를 배운 거예요. 요 한도를. 매칭이 돼야 돼요. 아래쪽에서는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정도 보세요.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정도. 주로 이제 주변에 은행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 연 400만원, 벤처기업은 1,500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사주를 이제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하고 한 문제만 풀고 잠시 쉴게요. 그래서 연습서로 와보세요. 연습서의 526페이지, 526페이지.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자 김성실 씨 이런 소득이 누가 있는지 판정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업소득자였다. 특별소득공제 안 돼요. 신가소득공제 안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일단 근로소득자다. 그때 물음을 보시면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네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의 소득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본인은 무조건 되니까 제일 위쪽에 본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구분, 나이 있는 표에 본인이 무조건 된다. 그리고 배우자 유무 체크하라 그랬죠. 배우자가 있네요. 본인이 남성이죠. 부녀자 공제 못 받아요. 본인 나이가 50세죠. 경로자 공제 못 받아요. 그럼 배우자로 넘어가셔서 배우자 나이 요건 무시하시고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 공제도 되네요. 이렇게 여기 이제 배우자 이렇게. 아버지가 70세 네 60세 이상이고 총금액이 500만원 딱 이하에 걸치기 때문에 이 사람 소득 요건도 갖췄어요. 아버지 되네요. 그리고 70세 이상이니까 경로자 공제도 받을 수 있겠네요. 어머니는 69세 소득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고 장애인 공제 200을 받을 수 있네요. 69세여서 아쉽게도 경로자 공제는 내년부터 받을 수 있겠네요. 장남이 일단 나이 요건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소득 요건도 깨져버렸어요. 둘 다 깨져버렸어요. 안 돼요. 차녀는 되죠. 17세 외국 고등학교 재학 중 돼요. 학교상 별거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처제도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6명 900만원이네요. 추가 공제는 3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인적공제가 1200이에요. 1200. 특별소득공제는 보주가 떠올라야 돼요. 보험료, 주택 관련 공제, 보주. 이점에 건강보험료로 김성실 본인이 부담한 연간 보험료 18만원 보험료 공제죠. 고용보험법에 의해 본인이 부담 연간 보험료 공제죠. 장애인이 어머니를 피보험자라는 자동차 보험료 괄호에 보장성 보험료라 적혀있네요. 보험료 세액 공제예요. 보험료 세액 공제예요. 거주자 본인의 김성실을 피보험자라는 보장성 생명보험료 연간 60만원 보험료 세액 공제예요. 사적 보험은 세액 공제예요. 사적 보험은 세액 공제예요. 24만원만 특별 공제가 되겠네요. 그럼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체크해 보시면 보험료 세액 공제는 어떻게 구하죠? 그럼 보험료 세액 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랑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로 나눠지죠. 일반은 100만원 한도로 12%, 장애인은 100만원 한도로 15%, 최대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만원 한도로 12, 100만원 한도로 15%니까 12만원, 15만원이 되겠죠. 맥스 27만원까지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집어넣어 볼게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55만원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생명보험료 60만원.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되죠.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모두 충족했죠. 기본공제 대상자. 김성실 씨는 당연히 되죠. 본인이니까. 그래서 되는 거다라고 사실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장남에 대한 생명보험료가 나왔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장남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거기서 많이 틀릴 거야 아마.